자,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주택 임대업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먼저 이렇게 일반적인 업종에 일반적인 경우의 사업장 현황 신고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주택 임대업에 관련한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영상을 먼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면세사업자 일반 업종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수익금액 검토표가 들어가야 되는 업종은 뭐 업종별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수익금액 검토표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는 보통의 면세 사업자를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 제가 지지난번 영상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기 전에 유의하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신고를 하시기 전에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신고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뭐 아시다시피 사업장 현황 신고는 2월 10일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신고도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때 자료조회 불러오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날짜가 1월 26일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영상을 보시더라도 1월 26일 이후에 신고를 실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여러모로 편해요. 그리고 사업장 현황 신고에서는 수익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업종이 있어요.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런 업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시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홈택스를 들어와 가지고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여기 세금 신고가 아니라 증명 등록 신청 이 탭에서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소득 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 그 중에 사업장 현황 신고 내역조회 여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장 현황 신고서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에 작성하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이제부터 작성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데, 사업자 등록번호는 떠 있고요. 여기에 확인을 누르시면 기본 정보들이 뜹니다. 다른 것들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공동사업 여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은 단독사업자, 그러니까 대표자가 혼자인 경우, 혼자서 사업하시는 경우고요. 여기 공동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에요. 동업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죠. 그런 경우는 여기에 공동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장하기를 누르고 나오시면 이제 신고하는 첫 화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지금 크게 4개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금액 매출 명세부터 매출액 명세,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 명세, 매입액 명세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공동사업자가 아닌 단독사업자다 그러면 여기에 단독사업자라고 이렇게 떠 있을 거고요. 공동사업자에 체크를 하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동사업자라고 떠 있을 겁니다. 지금은 폭넓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여기 공동사업자를 가정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매출이나 매입이 전혀 없다 그러면 여기 무실적 신고로 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수익금액 매출명세부터 작성을 해보죠. 여기 작성하기를 누르셔가지고 요런 팝업 창이 뜨면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위에 이 부분을 작성을 하고 나서 수익금액이 결정되면 그 수익금액을 밑에서 증빙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요 단계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여기 검토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수익금액 검토표 작성인데, 여기에 작성하기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면 수익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 업종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길 들어가셔가지고 수익금액 검토표부터 작성을 하셔야 돼요. 수익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되는 업종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택임대 사업자, 이 코드가 여기 있죠. 701101부터 701301까지. 그 다음에 학원 사업자 중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업종 코드에.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학원뿐만 아니라 공부방, 교습소, 그리고 뭐 이렇게 음악학원이나 컴퓨터학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업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수익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연예인이나 아니면 사금융자, 그 다음에 주택 신축 판매업자나 부동산 매매업자 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보면 뭐 의료업자, 그러니까 병의원이죠. 그리고 각 의료업자 중에서도 이렇게 과별로 별도의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본인 업종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해당되시면 이 검토표를 작성하셔야 돼요. 근데 밑에 뭐 대부업이나 아니면 뭐 병의원, 그 다음에 뭐 동물병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매출액이나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제가 영상으로 보통 말씀드리는 건 여기 주택임대 사업자나 아니면 학원 사업자 쪽
뭐 요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그 매출액이 크고요. 그리고 매출이나 비용 측면에서 좀 복잡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 역시도 의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지금은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하는 업종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고요. 이 영상에서는 수익금액 검토표 작성을 설명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먼저 뜨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안 뜬다 그러면 여기 수정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띄우신 다음에 수익금액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수익금액이 뜨죠. 그 다음에는 이 수익금액을 밑에서 계산서 발급이나 아니면 신용카드 발급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아니면 현금을 받은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에 기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6,700만 원을 각각 증빙별로 이렇게 나눠서 요 합계를 내주시면 돼요. 일단 먼저 이 수익금액 중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받은 수입이 있다 그러면 여기 매출차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요런 화면에서 계산서 매출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일단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로 기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전자계산서가 아니라 종이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여기서 밑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 이렇게 계산서 발급분에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받고 매출이 일어났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매출이 일어난 경우에는 여기 신용카드 등 매출 자료 조회 혹은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조회로 들어가셔가지고 조회를 하신 다음에 그 금액을 여기에다가 기입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현금이나 증빙 없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나 뭐 이렇게 증빙 없이 받은 매출이 있다 그러면 여기 기타 매출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작성하신 요 합계 금액이 위에서 입력한 수익 금액 요 금액과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치되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나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쪽에 수익 금액 매출 명세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수익금액 매출 명세서를 좀 전처럼 그렇게 작성을 하면 이 아래에 매출액 명세도 자동으로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 쪽은 끝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동사업자 명세 여기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공동사업자 명세를 작성하기를 들어오면 이렇게 그 수익금액 아까 입력했던 6,700만 원이 떠 있고요. 요거를 공동사업자별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명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겠죠? 그러면 2명을 다 입력을 해주면 돼요. 공동사업자 추가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쓰시고요. 그 다음에 분배 비율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지금은 2명이고 각각 50%씩 분배 비율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렇게 50%를 입력하면 지금 아까 그 수익 금액을 이렇게 50%만 자동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한 줄이 떠 있겠죠? 이제 두 번째 대표 공동사업자 추가하기를 해가지고 두 번째 대표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분배 비율이 100이고 여기에 수익금액 합계가 여기 주어진 이 위에 수익금액 합계와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동사업자의 수익금액을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이걸 근거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동사업자 명세를 다 작성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공동사업자가 뜨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매입액 명세예요. 그러니까 매입 자료들을 여기에 입력을 해주는 건데 여기 작성하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알림창이 뜹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얘기하죠. 이러한 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지출한 비용들 중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그리고 카드, 현금영수증의 증빙을 받고 지출한 거는 입력을 하고요. 혹시 지출한 비용이라도 현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계좌이체로 지불한 요 지출된 비용은 입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면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외에 기입할 수 있는 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빙이 있는 것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계산서를 받고, 그러니까 면세죠. 계산서를 받고 지급한 비용이 있다 그러면 여기 계산서 수치분 작성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매출 계산서처럼 이렇게 불러오게 해가지고 여기에 기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종이로 된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 여기 이렇게 500만 원이 뜨게 되죠.
만약에 종이로 받은 계산서가 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여기에 떴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금 계산서 받고 지불한 것들은 세금 계산서 수치분 작성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조회를 하신 다음에 작성을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 명세 입력을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작성을 해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오면 세금계산서 받았던 거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받고 지불을 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직접 조회를 하셔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먼저.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해서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매입액 명세 여기까지 다 작성이 끝나요. 그리고 나면 이제 신고를 해줘야 되겠죠.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수익금액,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어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세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익금액이 주요하게 신고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금액이 얼마였고요. 지금 신고한 게. 이 중에서 계산서 발행 금액이 이 정도였고, 그 다음에 매입한 것 중에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고 접수증을 확인하시면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는 끝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인 면세 사업자가 해야 되는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수익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야 되는 주택임대사업자나 학원사업자, 그러니까 뭐 공부방이나 교습소 포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요 학원사업자, 공부방이나 교습소 이런 업종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